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기쁨을 찾아 살아갑니다. 작은 성과를 이루었을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기대하던 일이 잘 풀렸을 때, 그 순간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다시 느끼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고 다시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좋은 결과, 더 큰 성공, 더 많은 인정. 그것이 있어야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지나오면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쁨은 결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 그 안에도 조용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꿔줍니다. 공자는 삶의 기쁨을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기시습지 불역여로 유붕자원 박내 불역낙호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 말에는 세 가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움의 기쁨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다시 익혀가는 과정에서 사람은 조용한 만족을 느낍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멀리 있던 벗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 이어진 인연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은 더 깊은 따뜻함을 줍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 기쁨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합니다. 진짜 기쁨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배움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낯설고 이해되지 않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조금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기쁨이 생깁니다. 아, 이제 알겠다. 그 순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움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로 얻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배움의 기쁨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느낌, 그것이 지속되는 기쁨을 만듭니다. 그래서 배움은 끝이 없는 기쁨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조건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의 새로운 기쁨을 불러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열심히 배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움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시간이 없다는 이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책과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생활은 돌아갔고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좁아지는 느낌, 말이 반복되는 느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익숙한 것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멈춰 있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페이지, 짧은 시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집중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이어가고 또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시작해서 다행이다. 그 말에는 후회가 아니라 조용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배움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시작은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 멀리 있던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견디고 기억을 함께 나눈 인연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깊이가 다르고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크게 웃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면 그 자체로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기쁨은 더 깊어집니다. 많은 사람보다 몇 사람의 진짜 인연, 그것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의 온도를 조용히 높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에 함께 시간을 보냈던 벗이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서로의 삶이 달라졌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크게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 시간은 깊었습니다. 그는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말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은 자주 만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어져 있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기쁨과 서운함이 갈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달라지고 평가 하나에도 하루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서운함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삶을 지키는 태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배우는 기쁨을 놓지 않고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 그 세 가지를 조용히 이어가는 태도입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지켜가는 것. 그것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배우는 순간,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안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을 찾기보다 먼저 안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